2025년부터 대한민국 은행의 현금 인출 입금 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내 돈 내가 찾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해 온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과 가산세를 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생 모은 저축 보험금, 심지어는 배우자 사망 후 받은 돈까지도 현금으로 찾는 순간 국세청의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 사람 이야기,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요즘 시스템은 사람을 믿지 않고 숫자와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일수록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괜히 괜찮겠지 했다가 자식들까지 불러 조사받고 가족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걱정되시거나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될 것 같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부터 하나씩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미 은퇴하셨거나 곧 은퇴를 앞두신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내 돈 사용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권 FIU에 보고되고 그 정보는 국세청과 즉시 공유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아무 말 없이 현금을 찾으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여러분의 거래는 이미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탈세할 생각도 없고 불법도 아닌데 왜 나를 조사해야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패턴만 봅니다. 하루에 얼마를 찾았는지, 한 달 동안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찾았는지를 인공지능이 전부 분석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한 달 누적 3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900만 원씩 나눠서 찾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AI는 분할 인출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월요일 900만원, 화요일 900만원, 수요일 900만원. 사람 눈에는 그냥 나눠서 찾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스템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규정을 피하려는 의도적 거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은행 고객이 아니라 의심 거래자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이유로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조심한다고 나눠서 찾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 명의를 이용한 인출입니다. 내 명의가 위험하면 아내 명의로, 아들 명의로 나눠서 찾자.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가족 관계까지 전부 연결해서 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가족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움직이면 즉시 차명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금 세탁 의심심하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이 인출한 돈보다 더 많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심을 받는 순간 증명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국세청은 묻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답해야 합니다. 이건 20년 전에 모은 돈입니다. 이건 퇴직금입니다. 이건 집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10년 전 통장 내역,
20년 전 급여 명세서, 오래된 보험 계약서 대부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출처 불분명한 소득이 됩니다.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세와 이자까지 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라고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과 증거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금 인출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 모아둔 돈, 보험금, 부동산 매각, 대금 퇴직금일수록 현금으로 움직이는 순간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예전 습관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금 인출은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나쁜 의도로 돈을 만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눈물로 제 앞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이분들은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필요해서 돈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 하나로 인생 후반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시는 64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손자 결혼식이 잡히자 평생 모아둔 적금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결혼식에 현금이 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설명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식 관련 계약서, 청첩장 사용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신 탓에 결국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했습니다. 손자 축하해. 줄여다보니는 큰 상처를 안게 되신 겁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시는 72세 박정순 어르신의 사연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은 암 수술을 받으시고 보험금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걱정돼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된다며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화근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 때문에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됐습니다. 세무서와 보험사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고 박 어르신은 병 회복보다 해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는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사시는 69세 이성호 어르신은 집을 팔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며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현금으로 좀 빼두는 게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세무조사였습니다. 국세청은 왜 부동산 자금을 현금으로 처리했느냐고 물었고 이 어르신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합법적이었지만 처리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은 전부 합법적이었고 목적도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결혼치료, 노후, 가족. 하지만 현금으로 다루는 순간 국가는 그 돈을 위험한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건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과거에 여러분을 탓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로 상처를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목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동입니다. 필요하니까 한 번에 찾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부터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특히 퇴직금, 보험금 집한 돈처럼 인생 자금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편의였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상거래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루하루 나눠서 현금을 찾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하루에 조금씩 찾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규칙적으로 나눠서 찾는 패턴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잡아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며칠 연속 비슷한 금액을 찾으면 의도적 회피로 판단됩니다. 조심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부릅니다. 셋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해 인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가족끼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가족 관계를 모두 연결해 분석합니다. 같은 날, 같은 목적 같은 흐름의 돈은 즉시 차명 거래로 의심받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자녀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는 결과가 됩니다. 넷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보다 집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현금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차를 샀거나 보증금을 내거나 큰 지출을 할 때 국세청은 묻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집에 보관했다는 말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합법적인 돈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해외 송금이나 해외에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행동입니다. 자녀 유학비, 해외 체류, 자녀 생활비, 해외에서 들어온 돈, 이 모든 것은 원래도 감시가 강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현금이 결합되는 순간 자금 세탁 의심 1순위가 됩니다. 선의로 도와준 돈이 오히려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평소 거래하지 않던 은행이나 낯선 지점에서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는 행동입니다. 어디서든 내 돈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평소 패턴과 다른 행동을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서울에서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지방에서 큰 금액을 찾으면 사기 피해나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곱째, 은행 직원의 말만 전적으로 믿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세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업무 편의상 한 말일 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전부 여러분 몫입니다. 실제로 직원 말만 믿고 현금으로 처리했다가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은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7가지 행동은 과거에는 흔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시면 선량한 어르신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지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대로 알고 순서만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능하면 현금을 쓰지 말고 계좌 이체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계좌 이체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누가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도 통장 내역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집 수리비, 병원비, 자녀 지원금, 경조사비까지 가능하면 모두 계좌로 처리하십시오.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더라도 요즘은 법이 까다로워서 계좌 이체만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건 무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돈을 왜 찾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집수리라면 견적서 계약서가 필요하고 병원비라면 진단서나 치료비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결혼 자금이라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은 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몇 달 뒤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래 흔적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통장 내역,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 종이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진은 남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 두십시오. 날짜와 용도가 보이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한 번 더 보내두십시오.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사진 몇 장 덕분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낸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한 상황일수록 천천히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았을 때, 집을 팔았을 때,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특히 상속과 보험금은 내 돈이니까 바로 써도 된다 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금 신고가 끝날 때까지 최소 몇 달은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와 상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절대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더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숨기려고 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국세청은 이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십시오.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병원 기록은 재발급 받으시고 경조사 내역도 최대한 정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진신고와 전문가 상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 상담 비용을 아까워하시지만 실제로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몇십만 원, 100만 원의 상담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도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몰라서 실수했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방법을 알고 조심하면 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후가 아니라 알고 대비해서 당당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해결책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의도로 돈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었고 그 변화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조금만 이해하고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세금 폭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데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통장 기록을 남기고 서두르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는 몰라서 당할 사람이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알면 억울하게 잃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본인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